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엔화 강세 관련 ETF를 찾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OJ 오늘 4월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한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그냥 전반적인 증시 시장으로 보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못 받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적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거의 회수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증시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엔화 가치가 지금 향후에 이제 상승하게 되면 그 해외 외국인 투자 자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야지만 일본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엔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 PBR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 일본이랑은 지금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부양하면서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과거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블 시기에 워낙 된통 당했기 때문에 장기간 디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유보금을 계속해서 쌓는 쪽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 PBR 해소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차원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벌어들이는 족족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측면에서는 일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가계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 비중이 한 3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한 15.5%밖에 안 되거든요. 가계당.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증시가 부양했을 때 가계 자산이 증시로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지금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시 부양안을 내놓으라고도 했지만 그 PBR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제 증시 부양 정책을 나라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 PBR 이외에는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PBR에 대한 증시 부양 정책이 나와야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이 함께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 PBR에 대한 증시 부양 정책도 함께 나와야 전반적인 시장이 잘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또 한교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기 때문에 이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실시되는 엔화 강세에 올라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엔화 강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그 미국의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지속성을 가지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행하려면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 일본 경제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미국 경제와 더불어서 일본 경제가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가 큰 탈 없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본 증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다만 지금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일부는 좋아지지만 일부는 이제 꼭지를 찍는 그런 조짐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서 미국 증시가 곧바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 경계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일본 증시도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고 미국 증시가 더 가게 되면 일본 증시가 더 갈 수 있어서 일본에 대한 어떤 관심들은 분명히 가지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이런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강력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까지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도 그래도 만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엔화 ETF가 굉장히 후끈한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엔화 ETF 관련해서는 수수료가 따로 없나요? 환전 수수료?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엔화 ETF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엔화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지금보다 엔화 가치가 더 상승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엔화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추세인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엔화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저PBR 관련 종목들로 많이 유입되면서 일본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 대안처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외국인 해외 자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나라 증시도 향후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보니까 니케이 지수는 살짝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올라가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정면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